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중요한 모의고사가 두 개가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 중에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에게 중요한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3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정신 차려. 3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요한 시험,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실제로 한번 연습해가는 시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문학 문제 풀면서, 문학 문제 풀면서, 혹은 문법 문제 풀면서 이렇게 접근하기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연습과 실전이 괴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연습과 실전은 항상 일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 모의고사는 단순하게 이게 연습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냐면 현재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그 과정 혹은 방법, 경로, 이거를 그냥 쉽게 루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루틴을 찾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류현진의 독특한 루틴은 선발 전날에 불펜 피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발 투수들은 전날에 실전 투구 연습을 합니다. 불펜 피칭을. 근데 류현진은 하지 않아. 류현진은 그때 뭐 하냐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선발 라인업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나오면 어떻게 던지고 어떤 볼 배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지. 왜냐? 류현진에게는 강속구가 없잖아. 사실 이 메이저리그는 그 파이어볼러라고 해서 구속으로 좀 누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타자는 많은 안타를 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홈런을 치는 것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언론의 집중을 받습니다. 근데 류현진은 그런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 류현진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던질지, 어떤 곳으로, 어떤 볼, 어떤 구종으로 던질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컨디션보다는 그런 계획인 거지. 그러니까 류현진은 다른 투수들과는 좀 다른 루틴으로 이제 선발을 준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1번부터 45번까지 똑같은 문항이긴 하지만 그 문항을 어떤 것부터 풀지가 여러분들의 이제 루틴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문학, 이게 사실은 3학년 때는 문학하고 문법이 이제 비문학에 비해서 쉬운 거라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비문학, 독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상황은 3학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점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문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1번부터 15번까지가 화작문, 그 다음에 지금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이 섞여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부터 확인을 하느냐, 당연히 이제 시험지를 넘겨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부터 풀지를 정합니다. 합법 문제부터 문제를 풀어도 좋고 작문부터 문제를 풀어도 좋고 문법부터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의 시험지 넘기는 소리에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생각보다 커. 다시, 지금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종국에 시험을 볼 장소는 낯선 공간이야. 낯선 사람들과 지금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겪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안에 마련해 둬야 돼요. 그럴 때 자기는 조금 민감해서 혹은 예민해서 다른 학생들의 시험지 넘기는 소리가 좀 거슬린다고 한다면 작문부터 풀어도 좋습니다. 혹은 문법부터 풀어도 좋아요. 그건 이제 넘기는 거. 아니면 아예 나는 지금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비문학이다 라고 한다면 비문학부터 독서 문제부터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1번부터 풀 필요는 없다는 거. 문학을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 처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느냐? 사실 지금까지는 1번부터 15번까지의 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넘기면서 좀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부터는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학을 보실 때는 꼭 지문의 작품 제목을 먼저 봅니다. 지금 우리 고전문학도 공부를 했고 현대문학도 좀 공부를 했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배경 지식이 좀 그래도 단 1이라도 있는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실제 수능에서는 1번에서 10번까지 이 지문에다가 좀 변화를 줘. 왜냐? 대체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1번부터 문제를 풀어오기 때문에 전과 다른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멘탈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더군다나 문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사실 문법 문제에서 자신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문제 문법 문제를 풀면서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공부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긴장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부터 먼저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학을 볼 때는 아까 작품 제목 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의 경우는 이게 문제 길이, 지문의 길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들어있는 뭐 그래프나 도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시험을 치러서 알겠지만 시험지 검수 과정 있죠? 시험지 넘겨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덮고 이제 기다리는 거잖아. 그럴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험지를 넘기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문학에서는 세 지문 정도가 나오니까 과학기술 혹은 경제 아니면 인문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어떤 지문이 좀 짧은지 어떤 게 좀 쉬워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제발 풀지 마십시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죠. 3학년 때 아무리 전략을 짜더라도 1, 2학년 동안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3학년 때 그 전략이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지를 검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녀야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매번 모든 시험은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지문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문학 작품을 빼고는 다 읽어야 그것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앞부분이지. 우리가 앞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앞부분을 읽었는데 2번 읽어도 이 글의 윤곽이 혹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이 안 와. 그럼 그 지문은 건너뛰세요. 다른 지문 넘어가서 좀 리프레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화법이나 작문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좀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국어 문제를 푼다라는 신호를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스스로 좀 전해야 돼.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구나 그렇지 않다가 되는 거야. 단순하게 내가 이걸 열심히 풀긴 했으나 못 찍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잤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아에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실력 혹은 능력을 지금 고스란히 이 시험에다가 반영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순하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느냐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루틴.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쉴 때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이다. 쉴 때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쓰세요. 다시 남들이 쉬고 떠들고 뭐 다 필요 없어. 남들이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남들이 여러분이 대학 대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문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물론 잘 풀린 지문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이 없을 거야. 그런데 잘 안 풀린 지문, 잘 안 풀린 문제에서는 아마 문제를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시험지에다가 적어두세요. 문항에다 안 적어도 돼. 어차피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바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봐서 알겠지만 앞에 겉에 2장은 그냥 버리는 거잖아. 한 장 넘기고 그러면 이제 시험지 나오는 거 아닌가? 거기다 이제 딱 1면부터 해서 시험지가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장은 이건 거기에다가 여백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감상을 적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할 때 혹은 피드백을 할 때 맞아 내가 그때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반성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그동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봐. 그날은 모의고사 보는 날이라 학교에서도 일찍 끝날 거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봤으니까 한 번 또 풀어줘야지.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면 수학이야. 그런 것들이 좀 남은 거,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쓰면서 문제를 풀어서 그런 것들이 남겠지만 국어는 그런 게 남는 게 없어. 가장 머릿속에 남을 때가 그 시험 보고 바로 그날 가장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뭐 그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할 테니까. 그러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도 좀 길잖아. 그러니까 사실 한 3분 정도면 돼.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얼마 안 걸리는데 손으로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상을 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길면 한 5분 정도가 걸릴 거야. 그것만큼만 좀 지켜주세요. 그래야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에 표시를 하고 한 줄의 감상표현을 쓰면 그것들을 모으면 되잖아.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지난번 시험에서 이렇게 풀었고 이런 느낌이었네. 이번에는 조금 루틴을 바꿔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감각이 키워질 수 있을 거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도 채점하기 전에 문제 풀고 짐 챙겨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번 자신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여백에다가 써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맞아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니,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하는 것이 필요했으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두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그런 횟수가 진행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이 시험에 대한 감각은 커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읽었는지 혹은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하나하나가 준비가 되는 거지 한 번에 준비가 되지 않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그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배부를 좀 할게요.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마킹지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딱 정확하게 80분간 시험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딱 시험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킹도 끝나야 돼. 그리고 이제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못 푼 문제는 찍기도 하시고, 대신에 이게 표시가 돼야 돼. 이거는 찍은 문제다, 그렇지 않은 문제다 라고. 아시겠죠? 뒤로 전달해 주세요. 그거 안 해줘. 컴퓨터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컴퓨터 사이즈를 해도 좋고, 네, 그렇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시 지금 이제 시험지 넘겨보면서 어떤 문제를 풀지. 사실 이 18학년도 문제가 그 해 조금 어려웠어요. 지문이 좀 긴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한번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지문이 길고 지문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야.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지문이 길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으니까, 그동안 문제 풀었으니까 그 점 좀 염두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풀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19학년도 지문은 요것보다 좀 짧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지금 17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지문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오히려 18학년도 지문이 좀 길구나, 19학년도 지문이 좀 짧구나. 그 다음에 결국 이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18학년도 문제와 19학년도 문제의 난이도도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해 준다면 20학년도, 제가 생각할 때 3월 모의고사가 아마 평년의 난이도를 유지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국어 공부를 할 테니까 시험 문제가 아까 수능이 쉬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3월 모의고사가 같이 쉬워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